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습도 제어, 습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가정용 에어컨은 아니고요. 보시면 냉난방 겸용이에요. 스탠드형으로 냉난방 겸용이고 인버터로 동작이 되는 냉난방 겸용입니다. 지금 먼저 제습으로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습을 딱 켜면 희망 온도가 23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지금 30도. 습도는 제가 습도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습도가 몇 프로인지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습도를 하게 되면 아까 23도가 나왔죠. 23도까지를 이제 하향으로 닫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29도고, 자, 제가 온도계를 하나 켜서 바람이 지금 나오는 지출되는 요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25도씩 쭉쭉 떨어지죠.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구 온도는 29도인데 바람이 나오는 온도는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실외기는 지금 돌지 않았죠. 온도가 23도를 향해서 지금 실외기가 돌아서 찬바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습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에어컨으로 습도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습도는 우리가 공조를 공부를 해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온도를 제어를 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습도를 제어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항온 항습기를 전산실에 쓸 때는 이 습도를 주로 잡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온도도 잡겠지만 습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습도를 잡는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실내에 있는 공기는 여름철에 많은 습도를 함유하고 있는 이제 습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한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마지막에 여기 보이는 에바 안에 보이죠? 에바에 달라붙으면 그게 이제 찬 기운에 의해서 방울이 돼서 물방울이 이제 되어서 밖으로 드레인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실외기 불이 지금 막 켜졌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지금 27도를 가리키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바람을 한번 봅시다. 자, 온도가 떨어지죠. 25도 쭉쭉 떨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발아 나오는데 제가 온도계를 이제 이렇게 떼었기 때문에 22도로 이렇게 막 떨어지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바람을 감지하는 온도는 아직까지 27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온도가 떨어져요. 20도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자, 이 에어컨이 우리가 습도를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보통 에어컨을 켜면 기본적으로 에어컨에 의해서 습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다량의 공기 중에 습도가 찬 기운과 만나면 그게 이제 물방울이 맺혀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지포면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찬 기운을 만나게 돼요. 찬 기운을 만나게 되면 그 찬 기운에 의해서 이제 물방울이 맺힙니다. 공조기를 공부하다가 보면 근구습도, 그 다음에 절대습도, 습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화 건공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차치하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습도를 잡는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도가 감지하는 온도 24도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온도를 보면 아마 굉장히 차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이제 머리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차요. 지금 19도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 18도, 17도 막 내려갑니다, 온도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차가워서 이 에어컨을 계속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즉, 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바람이 계속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계속 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 온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이제 좀 전에 습도를 잡아주는 온도가 23도였는데 22도가 되니까 이게 서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습도 감지 센서가 달려있어서 습도를 몇 프로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지금 원하는 이 습도에서 이제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실외기가 스톱을 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습도가 그대로 나가서 습도를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습도가 올라가요, 오히려. 사람이 제일 쾌적하게 느끼는 그 온습도는 사람마다 조금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들은 하절기 뭐 22도, 3도 정도 돼야 시원함을 느끼고, 습도는 뭐 한 50% 이렇게 되어야지만 시원함을 느끼고, 조금 더위를 덜 타고 그러시는 분들은 보통 25도에 뭐 습도 55%, 65%그 사이가 제일 쾌적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문헌에 보시면 23도에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지금 온도를 보시면 이렇게 꺼져버리면 전혀 습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습기인데, 제습기는 원리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습도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여름에 바닥 난방을 하는 겁니다. 즉 보일러를 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일러를 켜서 온도가 일정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불이 지금 내가 원하는 23도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어컨이 돌면서 습도를 지속적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러는 우리 집도 잘 몰라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집에는 뭐 제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바닥 난방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제일 불쾌하게 느끼는 게 장판이 발에 쩍쩍 달아붙는 거. 이게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름에도 보일러를 살짝 돌려서, 이게 이제 이 보일러를 돌리면서 에어컨을 켜서 습도를 잡아주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3도 기준으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온도 제어를 해서 습도를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습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습도.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습도를 잡아주는 건데 23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습도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컨은 결국은 실외에는 스톱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습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주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도를 보면 더 이상 찬바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22도 그대로죠. 조금 내려가긴 합니다. 찬바람이 닿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실제로 이제 찬바람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22도, 실내 온도를 22도로 지금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도가 실내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고 우리 집 에어컨은 제습이 잘 안 된다, 어느 정도 제습이 되고 나면 제습의 프로가 훨씬 더 올라간다,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여름에 습도도 충분하게 잡을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습기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습기 보시죠. 자,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우리 집에서 급하게 이제 뭐 빨래도 말리고 필요할 때는 또 안방에서 제습 이제 역할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전원 버튼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습도가 나와요. 현재 습도가 이제 습도 기능을 하는 겁니다. 습도를. 그래서 지금 이제 가동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온도를 한번 볼게요. 온도를 제가 온도계를 켰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지요. 온도가 27도.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습도를 제어해서 동작을 하는 이제 이 제습기하고 에어컨하고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인데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서에서 나는 열, 여기 외기로 방출되어야 될 그 열이 그대로 다시 이 입구 쪽으로 와서 감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습도는 제거를 시키고 이제 온도를 계속 온도 감지 센서에서 온도를 올려서 계속 냉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에어컨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습도를 제거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고요. 이제 제습기로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것도 실제로는
완벽하게 제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도 아시다시피 현재 습도 65%, 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동 뭐 의류 건조, 공기청정, 신발 건조에 따라서 조금 기능이 이제 세부적인 기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일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항온 항습기입니다. 전산실에 사용하는 항온 항습기. 항온 항습기는 컴퓨터가 습도에 상당히 좀 민감하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전산 장비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습도에는 민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니까 주로 이 습도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 항상 이 습도 기준으로 온도와 습도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온도도 잡아주고 습도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습도를 잡아줘야 될 때는 히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에 전기 히터가 들어있거든요. 그 전기 히터가 동작을 해서 실내의 온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을 만큼의 온도에서 그 온도에서 계속해서 실외에 가동을 하고 실내는 온도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 내부에 있는 습도를 계속 빨아들여서 이제 물로 만들어서 드레인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이제 원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에어컨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원래 공조기의 4대 요소가, 그러니까 생활 공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조의 4요소가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지 않습니까? 온도, 제일 쾌적한 온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제일 쾌적한 습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기류가 와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선풍기나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걸 이렇게 이용을 해서 내 몸에다 이렇게 바람을 보내면 그게 시원하게 지나가면서 이제 몸에 있는 습도를 증발을 시켜서 가지고 가버리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청정도는 뭐 말 그대로 얼마나 깨끗냐에 따라서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리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잡을 때 간헐적으로 실외기를 가만 보면요, 동작을 했다가 말았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작을 하면 습도는 많이 좀 제거될지 모르지만 온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요,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가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아주 낮추어서 천천히 냉방 상태로 되게끔 만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찬바람은 나오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추우면 보통 한 20도까지 막 떨어져요. 한여름에도. 물론 이제 적정 평수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가 보면 꺼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미 그 내부에는 습도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를 잡는 데는 이제 실제로는 에어컨보다 제습기가 훨 낫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